하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왔거든요. 네. 근데 어디 가셨어요 우리 명 강사님? 여기 안 오셨네. 그 명 강사님 저기 제가 1년 동안 돈을 쓰고 그렇게 알고 싶은 거를 돌아다녀도 몰랐는데 저분이 여기 오늘 그 처음 온 환자 교육 그거에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박수. 자, 이대 보면서 박수 한번. 네, 기분이 좋으면 뭐 엔돌핀이 나오는데 뭐 감동받으면 무슨 거 나온다고요? 다이돌핀. 그렇지, 엄청 좋은 거 몇천 배라며요.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이렇게 감동의 물결을 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동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다시야. 자, 그러면 나는 너한테 질소냐? 나도 오늘 기분 짱 좋았다. 나 이래서 좋았다. 말하시고 싶으신 분들. 자, 딱 한 분 접수 받습니다. 나는 오늘 이래서 좋았어. 오늘 이래서 너무 좋은 하루야. 행복한 해피데이야. 다들 오늘 출근할 시작했네요. 자, 딱 한 분. 여기 항상 싱글벙글 하신 분. 아니요. 오늘 행복하네요. 뭔 제목을 알아요? 오늘 어때서 좋았어요? 오늘 네, 어때서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대고 하세요. 날씨도 좋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유쾌하고 네. 싱글벙글 룰루랄라 싱글벙글 다 듣기는 틀렸어. 다 듣기는 들렸습니다. 예. 아까 우리 말씀해주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미녀란 말만 하고. 예, 미녀라는 말만 하고 성함을 이야기 안 해서. 저는 김유리예요. 김유리. 이름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근데 그렇게 미녀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병원에 네. 정말 미녀 한 분 계세요. 네. 속진주라고 네. 간호과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여수양병 대표 미녀 네. 간호사 선생님 오삼래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이야기 듣는 바짝 긴장 들어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한대 교육이 11시 15분, 20분에 시작합니다. 신한대 교육에 꼭 참여하셔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 시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소개하실 분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하고요. 이분이 직접 다 풀어주실 거예요. 자, 소개합니다. 포로 테라피스트 찰리 킴. 자,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스크 벗어줘야. 마스크? 네. 마스크 벗으면 안 미운데? 참고로 저는 이제 그 백신 주사도 맞고, 난 맞았다 했더니 안 된대.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도 코로나 검사했는데 또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진과 여행을 통해서 꿈과 행복을 담아드리는 진별 여행자 포토테라피스트 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기 뭐 여행 싫어하는 분은 없죠? 네. 제가 쭉 보니까 아는 분이 몇 분인가 있을까 했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있고 또 저한테 사진 한번 찍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여러분들 또 내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제 사진 치유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지만 삶과 죽음을 넘나들다가 기적같이 제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제조 또는 이제 제조 유통업을 했었어요.
전국의 대리점도 우리 브랜드로 한 100여 군데 정도로 운영하고 잘 나갔죠. 젊었을 때. 그때가 이제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였으니까. 근데 뭐가 있었냐면 잘 나가다가 또 국내에서 최초로 또 이제 해외 생산도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는 외국도 나가서 그 공장 같은 것 때문에 하기도 하고 잘 나갔어요, 한때. 그 남자의 세계는 뭐냐면 끝없이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도전해간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냥 잘 나왔으면 좋았는데 뭐가 있었죠? IMF를 저도 비껴날 수가 없었거든요. 작년인가 언젠가 뭐 국가 부도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걸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너무나 겪었던 것이 생생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B형 간염이라는 거 아시죠? 네. 모계 간염이라고 해가지고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반포에서 살 때인데 하도 피곤하다 보니까 내가 병원 안 가니까 그것도 처제가 성모병원을 진찰을 해가지고 검사해본 경우가 그 당시 아주 옛날 얘기죠. B형 간염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약도 없는 거죠. 그렇게 방치하고 일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 같은 건 전혀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직 일만 했었는데 그러다가 몇 번씩 쓰러지고 그러다가 받은 것이 97년도인가? 그때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서 간경화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너무나 젊은 나이에 받은 거죠. 40대 한 초반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2달 입원하고 나면 또 이제 몸이 회복돼요. 그래서 아마 전국의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전국의 요양병원 다 다녔어요. 원주에 있는 평창의 요양병원부터 또는 하여튼 괴산에 산에 있는 모든 뉴스타트와 관련된 요양병원을 산만 가면 제가 기적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맨발 걷고 다니고 산을 타고 다니면 살아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IMF를 겪고 나서 결국은 저도 이제 어음 당자를 썼으니까 썼는데 보통 이제 그 어음 당자를 쓸 때 IMF 때는 이 부두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단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국 대리점에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 돈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만약 1억을 부도났다면 이미 결제가 났는다는 1억을 또 결제하면 2억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6개월 동안이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대리점들의 어음이 다 펑크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당자라는 게 있어요. 당자라는 거예요. 소문나오는데 당자는 이게 이제 어음은 민사하고 당자는 형사 입건되는 거거든요. 그 당자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당자를 끊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환율이 굉장히 700원대 야단는데 이게 2,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에서 원단을 갖고 와서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콘테이너 40피트 가서 들어오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4배, 5배가 비싼 거죠. 그렇지만 나는 신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IMF가 그렇게 우리가 가치는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잘 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막다가 결국은 당자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제 부도가 났고, 그 당시에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됐는데, 당자하면 구속이 됐는데, 워낙 부도가 많이 나니까, 검사가 하는 얘기가 당자를 회수할 수 있나. 사람 보니까 이게 일부러 한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계속 회수로 다녔죠. 그러니까 큰 업체, 억 달 이상 되는 것은 의외로 쉽게 좀 됐는데, 작은 돈들, 한 5천만 원대라든지 작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처참한 것은 우리 디자인 파트에 있는 그 후배가 정말 그 모두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은 다 당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제가 회수하면서 일은 다 마무리해놓고 제가 그냥 그때 쓰러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긴 이제 투병 생활이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때도 사업을 이제 하면서도 IMF 끝났는데 2000년도에 또 이 사업이 한때 잘 됐거든요. 잘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원위치 하다 보니까 건강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결국 쓰러졌고 아산병원에서 이제 간 경화가 아니라 종양이 발생이 됐고 간은 아예 쓰지도 못할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80kg 몸무게 나갔거든요. 이따 사진 보겠지만. 근데 80kg의 몸무게가 한 54kg까지 빠진 거예요. 뼈만 빼짝 마르고
이 복수가 차고 황달, 흑달이 이제 오게 되고 이 먹지 못하고 식도 간 쪽에 있는 분들 있으면 식도 정맥류라고 하거든요. 피가 계속 나와요. 예, 그 나오다가 그 의사가 뭐냐면 이제 종양을 절제도 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절제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절제 수술하고 다시 받을 또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알아봐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그 얘기했더니 1분도 망설임 없이 형 내가 한번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막내가 그래서 근데 내가 마음이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의사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디 갔냐면 유황병원으로 왔어요. 에덴 유황병원으로. 왜냐하면 뉴스타트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자연이 산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병원 그때 당시는 완전히 먹지도 못했 당시죠. 5m도 못 걷고 빈혈이 못 먹으니까 막 빈혈이 생기고 얼굴은 시커하고 그래서 이제 에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이 나오는데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토해버리니까. 토해버리고 먹지도 못하다 보니까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때 삼성병원에서 그때 간경 환자 5명인데 다 떠나는 거 다 봤거든. 근데 유일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방태산 파타 선생님 그 책이 있어 지금 봤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누구나 이 삶의 애착은 다 있거든요. 죽음까지 다 왔지만은 그게 문득 떠올라서 밥은 못 들어와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일념이 있어가지고 그때 2010년도에 봄이었거든 입원했던 때가 그때 앉아서 5m도 못 걸었는데 빈혈이 먹지 못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연찮게 없었던 그 식사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에덴 요한병원에서 복공국식당에 나왔어요. 곡식을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지 못하니까 과일도 못 먹으니까 그것만 주먹에 넣어가지고 한 주먹씩 한 입 조금 씹어 먹거든요. 씹어 먹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5m 정도 걷고 그다음 10m 걷고 안에 있으면 뭐 견디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간은 여러분 침묵의 장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침묵이 아니라 이게 아직까지 보통의 장기인 거야. 왜냐하면 이게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그 통증 5분 단위로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그런 거 다 경험이겠지만은 바로 웃지를 못하고 호흡을 숨을 잘 못 쉬고 그러니까 새우잠을 겨우 자고 신호도 못할 상태. 거의 뭐 저도 그런 과정을 어떻게 겪는지를 모르겠는데 정말 숨도 못 쉬지 먹지도 못하지 걷지도 못하지 빈혈하고 그런데 오직 일념은 걸어야 산다는 그 일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복공식을 갖고 어떤 때는 일주일 2주 한 달가 되니까 10m 100m까지 걷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m 300m 그렇게 해서 4개월 정도를 꾸준히 걷다 보니까 2.5km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의 100일 동안에 갔다. 나 자신과의 결국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가서 쭉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살 수밖에 원인이 있었거든요. 저는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싫은 사람이야. 방송 촬영을 의외로 많이 나갔는데 항상 아산병원 등등 가서 저 차트를 달라면 절대 안 줘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척이 와도 차리 선생님이 좋은 일은 아는데 줄 수가 없다. 왜? 저는 수술해서 난 사람이 아니거든.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또 마지막 가는 데가 샘병원이라는 데가 또 있거든. 기독교 병원이. 거기 이제 거기도 봉사 때문에 갔다 오고 이사장님 다 만났지만은 아프리카 또 선교하시는 그분도 계시는데 저보고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개월 후부터 걷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금 밥을 좀 먹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몸이 사니까 또 우리 가끔 이제 뉴스타트 공부하듯이 우통을 벗고 이제 다녔죠. 햇빛 보고 오직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2.5km 가면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 가지고서 계곡물 흐르는데 그냥 거기에 앉았다 오는 거야. 앉았다 계곡물 소리 듣고 있다 오면 또 거의 2.5니까 5km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면 이제 그때 4개월 넘으니까 밥을 좀 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되는 걸 느끼면서 이제 환우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제 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포토테라피스트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평생을 이제 사진의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찍어왔거든요. 카메라를 학창시절 때부터.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우리 환우들이 항상 투병할 때 아픈 것만 아닌데 웃음치료 같은 것 때문에 항상 웃는 모습이 너무 밝고 좋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내가 좀 담아줄 수가 없을까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 당시만 2010년도만 하더라도 안병동에서 스마트폰 있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별로 찍는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했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 이제 몰카라고 하지 몰래 찍고 몰래 찍다가 몇 번을 걸려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어.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암에 걸려서 억울해 죽겠는데 왜 카메라 갖고 그러냐고 막 해가지고 욕도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아침 제조 시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지. 뒤에 가서 찍는데 그걸 또 발견해가지고 와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다 떠나는데 이왕이면 환한 밝은 모습을 갖다 남기고 하면 좋을까? 오직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욕을 많이 하니까 약간 마음문을 닫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했냐면 똑딱이 카메라 갖고서 그때는 앉았다 힘드니까 앉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야. 근데 보통 이런 눈에 찍다가 앉아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일반 바탕은 전혀 틀린 거야. 나리꽃이라든지 하늘 또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열매 같은 경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힐링이 되는 거야. 그걸 다 담았어요. 담고 이제 환우들은 만나면 내가 무조건 인사를 하죠. 인사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대화를 날고 친숙해지니까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사진 한 번만 좀 찍어달라고 겨우 설득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을 한 명 한 명 제가 찍기 시작했거든요. 찍다 보니까 잘 나온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찍어서 똑같이 거기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우 건강 프로그램인데 그때 이제 제가 차 선생님 한번 사진에 대해서 한번 그걸 좀 프로그램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3편을 만들었어. 아주 그 자연 그 사진과 함께 환우들이 밝게 웃는 모습들 방마다 틀리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서 이와 같이 영상을 틀어준 거야. 근데 어떠한 강의보다도 환우들이 할 때마다 막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거야. 왜냐면 자기 방에 있는 환우가 너무 보니까 이 모델이거든 완전히. 예, 너무나 웃고 최고 멋진 그날이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환우들이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몸도 저도 좀 많이 나지고 해서 카메라가 이제 DSLR 전문가용 카메라를 또 갖고 오게 되었고 그걸로 이제 정식으로 봤으니까 사진을 원하는 사람만 제가 이제 찍어줬어요. 이따 사진 보겠지만 주로 이제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역광 사진들 햇빛이 올 때 반대로 찍어가지고 정말 보더라도 전부 다 모델을 만들어놨죠.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 많이 따라하지만은 그렇게 나한테 욕했던 사람이 KBS 방송 촬영할 때더라고. 내가 차이 아저씨를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살아있어 지금도. 지나가다가 영미야 이리와 하면서 저를 믿거든. 와, 한 번도 거절은 그렇게 난리쳤던 사람이 차이가 얘기하면 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진을 많이 갖고 있어. 거의 그냥 그 모델 순간이 해놨거든요. 자, 그 세월이 흘러서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이나 누구나 떠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 많이 오래 주게 되었고 또 이제 병원에서 시사진 전시회 10주년 에덴여왕 10주년 병원 시화전을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도 기회되면 또 바로 뭐냐면 전문시가 아니더라도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 또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한테 또 아이한테 이렇게 또 시를 써가지고 평범한 순수한 그런 글들을 갖다가 나중에는 개인하고 친하다 보니까 부부 사진을 다 찍어준 거야. 찍어주고 그 옆에다가 또 시와 편지를 넣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도에다 처음에는 몇 점이 안 됐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도에다 쭉 전시해 놓으니까 멋있잖아. 한 명 한 명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무려 몇 개월 만에 100점 정도가 늘어나는 거야. 엄청난 양이 늘어가지고 정말 좋았고 병원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이걸 마성역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마성역에서 그 환우들의 시화전을 한 달만 하기로 전시를 역세권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3개월 연장이 된 거야.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에덴여왕원 들어가는데 전지를 모르잖아요.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걸 읽었는데 너무 그냥 감동적이고 가슴도 많이 아팠는데 저것이 전시가 끝나도 책으로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기사가 그래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줬구나. 그런 걸 갖고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매년 그 요양병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고 그 시화전이 전 암환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들한테는 내가 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또 뭔가 이 뿌듯한 부부애를 느낄 수 있고 많은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연마다 하게 되어서 34회를 전시했고 가장 크게 된 것은 KBS 본관까지 그 전시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기에 저렇게 뭐 사고 때는 안 알려졌는데 갑자기 스타가 돼버린 거야. 이제 여러분들 내려오실 분이에요. 어느 날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야. 와가지고 안양에서 희망나는 콘서트를 하는데 허양 교수라는 분이거든요. 테너. 이태리에서 이제 음악을 하셨고 이분이 거기 안양 시민들을 위한 찰리의 희망나는 콘서트를 좀 하자는 거야. 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 내가 클래식의 문외한인데 교수님 아니 내가 무슨 클래식 한다고 무슨 찰리 내가 웃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무슨 찰리의 희망나는 콘서트입니까? 웃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래 다 봤대. 뭘 봐 했더니 그때 에덴용에서 소문이 나갔나 봐요. 나갔는데 문화일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일보가 거기에서 편집 나중에 봤더니 우리 편집국장이야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신문을 보려는데 신문 전체가 제 기사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감동 있는 건 뭐냐면 요새 젊은 기자들은 음성 녹음을 하거나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때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죠. 그것도 없어. 메모 몇 장 해가지고 딱딱 했는데 어떻게 약간 과장해서 내 토시한 게 틀리냐고 기사에 다 적힌 거야. 과거에 내 사업했던 역사, 남은 인생 어떻게 산다는 것을 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뭐 극복하는 뭐 찰리해가지고 나온 거야. 그것을 보고 나서 봤다는 거죠. 이분이 제가 이제 그때도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장애자협회 같은 이사를 같이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죠.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겠냐 했더니 바로 이거. 그동안 했던 거 신문 나온 것처럼 환우들한테 그 했던 영상 자연 사진들을 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그 시민들한테 좀 보여줘서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찰리의 희망나는 콘서트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감동받은 거야. 내일 50분입니다. 테너 허양 교수님인데 너무 감동. 클래식이 멀게 느껴졌는데 5분이 나왔는데 너무 재미있고 아이들도 너무 재밌는 거야. 스토리가.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환우들한테 에덴용의 환우들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있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교수한테 그랬죠. 야 교수님 정말 이 음악회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에덴용의 암 환자들인데 나한테 돈 많이 못 준다. 교통비 정도만 줄 테니까 좀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알았다고. 허락 받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는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봄에 이제 행사를 하고 나서인데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한 200만 원 예산이 나오더라고 전체 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우리 막내 식구들이 형제들이 좀 도움을 줘가지고서 그 음악회를 아마 역대 에덴유학면 그런 행사는 없을 거야. 찰리의 희망나는 콘서트 해가지고 그 음악회 했던 멤버들이 다 와가지고 그 성악과 쫙 했는데 너무 감동을 하루들이 먹었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동모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사계절 내가 찰리의 희망나는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야. 이게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희망나는 콘서트까지 하게 되었고 그 콘서트가 이제 사계절로 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냐면 이제 하고 나면 여기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마음만 부자인 사람인데 제가 이제 보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했거든요. 제가 비영감이 있다 보니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부도가 다 났으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직원들이고 뭐든 간에 뭐 급여 밀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내가 뭐 수익도 없고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내 가족은 힘들었거든. 생긴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나는 떳떳해 있지만 가족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음악회를 갖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같이 정수라는 그 환우가 어느 날 100만 원을 갖고 와서 선생님 음악회 한다는 소리 있었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이걸 좀 해달라는 거야.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분을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음악회를 시작해서 그 음악회의 책은 어디까지 있냐면 나중에 필립이 이제 관심을 필립 선생님 아실 거야. 가셔가지고 KBS 콘서트를 찰리가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하다가 그 후원이 암환우라는 특징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회에서 콘서트를 제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단
안 빠지고서 찰리의 희망하는 콘서트를 해왔었거든요.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1급 성악가까지 다 초청해서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 다 왔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콜로라도 소프라노의 그 이제 박성희 교수님이 그 이태리에 한 번씩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오셨는데 그때 멋모르고 불렀는데 그런 분도 오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장르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사진의 장르뿐만 아니라 음악회까지 장르가 넓혀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환우들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아픈데 지금 들어오거든요. 많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전국에서 암하는 분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해주고 또 가족 상담도 많이 해줍니다. 그럴 때 뭐냐면 대부분의 똑같은 최근에 얼마 전도 참 목사님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장암으로 해서 엉치로 뼈로 전이가 되었고 또 이 후두 쪽으로 또 전이가 되었고 뇌까지 전이해서 찾아오셨더라고. 근데 굉장히 편안한 했는데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그분이랑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암을 낫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암 환자들에게 말기암 걸리고 한다면 모든 세상 걸 다 내려놓지 않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8명을 입원할 때 이게 암 환자 만날 정도로 그 본성이 참 안 바뀌더라고요. 뭐 TV 수이 크다고 해서 머리크댕이 복두에 잡고 쥐뜯고 싸우고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꿔보겠다고 전 방마다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행사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한 것은 암을 넘어서야 된다. 암이 아닌 우리가 희망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이런 주제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전국의 국세청 공무원을 박사만 다는데 유일하게 저만 3시간씩을 이제 봄, 가을에 제주도에서 3시간씩 강의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교과서 강의 아니거든. 있는 고들의 생산 강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졸지 않고 잘 듣더라고요. 점수가 잘하면 잘리는데 매년 불려주는데 우유지 수입원은 그것밖에 없어. 가기 1년에 2번 와서 여행 가는 거. 그 수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은 환우들한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거기서 2번의 축구를 넘겼어. 갑자기 오한이 오면서 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고열해가지고 40도 이상 올라가지고 병원이 비상이 걸린 거죠. 그때 어린 찜을 갖다 온몸에 다 해가지고 간호사가 해가지고 기적같이 또 살아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냐면 그 간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GPT, GOT가 40, 40이 정상인데 이게 1000대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게 사경을 해놓은 거야. 어지러워가지고 뭐 걷지를 못하는 거야. 병원이 비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있는 원장님도 있지만 그때 이제 환자를 있을 때 같이 있던 원장님이니까 친했어요. 다들 본병원을 가라 했는데 나는 무슨 백장인지 모르겠어요. 안 갔어. 죽어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거의 뭐 의식불명 상태로 견딘 거야.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나름대로 이제 쭉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제가 4일 일만 했더라고요. 자, 첫째, 그 다 죽어갈 때 저는 정말 빈혈 때 힘들었지만 5m, 10m를 끝없이 걸어왔고 또 간 곳이 어디였냐면 산 계곡이야. 계곡에 가가지고 그것도 폭포 내리는 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좀 소화될 때는 사과 한 개 볶음국 씻고 와서 먹고 내려오는 게 하루에 1과야. 그러니까 우리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이온이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그더라. 걷기에 죠 음이온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랑 에너지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 이 암도 마찬가지야. 암의 속성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환자도 사진다 보면 이게 10cm 2개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 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화라는 이름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끝없이 욕심꾸러기거든.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시기도 질투 안 좋은 모든 거의 속성이 어떻게 암인데 이런 속성을 우리가 암에 걸리고도 많은 환자들이 똑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이상 그러면서도 우리 방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환우들 보면은 인간같지 않은 환우도 가끔 있어요. 정말 너무하다. 정말 그 병원에서도 질린 사람도 있어. 막 간호사들한테 욕도 하고 별 쌍수라도 한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방 6명 있는 단임 시대에서 한 명한테 그랬죠. 저분은 분명히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야, 다 우리가 안 걸려서 힘든데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느냐. 다 이제 설득시킨 거야. 근데 5명이 전부 다 저 새끼는 저거 안 된다고 다 욕을 해버리는 거야. 딱 한 사람만 찰리 그렇게 할게. 자, 그럼 뭐냐면 맛있는 사과 있으면 2개 갖다 주고 늘 더 신경 쓰고 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했는데 그 췌장암 걸린 환우는 지금도 살아있어. 미션이 있고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또 이제 우리 여러분 지금 한 산신령님 아시죠? 이정욱 씨라고 하신 분도 굉장히 같은 병원에 또 있을 때인데 많이 다녔으니까 그분도 역시 또 이타적인 마음 있는 분들 뭔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랑 에너지지. 아니 에덴 병원에서 내가 살만할 때 간암 환자 과별로 모이잖아요. 간경화과 간암 환자 10명 정도가 좀 있었거든. 다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거예요. 또 산악대장을 내가 또 시켜. 어떤 장을 안 맞거든요. 시켜서 산도 다니고 정말 잘 타고 정상인들도 이 산을 갔다가 못 쫓을 정도 산을 많이 탔거든요. 지금 이제 못하게 하지 그걸. 근데 또 떠나고 다 떠나고 결국 저만 남더라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죽으면 내가 나만큼 심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때 이제 우연히 에덴 요한가 아침마다 찬송 소리가 들어올 때 갔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나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산 이유는 뭘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우리 환우들을 어쨌든 기쁘게 해주겠다는 오직 그 이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저기 가족들 다 오게 만들고 애기 있는 사람 다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들의 추억을 남겨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저 포토샵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에덴에 12년 된 노트북 샀던 것이 지금도 내가 갖고 다니거든요. 밤에 이제 남들 잘 때 창고가 있거든. 들어가서 그거 제가 보는 거야. 남환자가 잠 안 자고. 왜냐하면 또 이제 항암한 사람들은 포토샵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독학을 했거든요. 영상에 다 독학을 다 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제 우리 방해 식구들이 뭐라고 한 명이더라. 자기도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그걸 하느냐. 근데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받습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뭔가에 좀 좋은 일을 하거나 남들한테 특정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욕을 먹고 저도 에덴 옆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잊지 않은 비방과 또는 모략과 뭐 배럴 중에서 대표적인 기억나는 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거야. 그래서 난 뭐 산악회 하니까 뭐 좋은 일 있어서 불렀습니까 했더니 아니네. 정색하면서 안 좋은 일이네. 뭡니까 했더니 차리 선생님이 효소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 20만 원을 받는 걸 봤다는 거야. 너무 어이없잖아. 제가 야, 다른 건 내가 다 들어도 넘어갔어요. 오직하면 난 저도 괜찮았는데 우리 방 식구들이 열받아가지고 더 찬이는 그런 소리 들어도 기분 아프네. 막 자기들이 열받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그냥 근데 이제 그건 치고 넘어가서 누가 그랬느냐 했더니 원장한테 투서가 왔대. 이건 내가 지금 치고 넘어가겠다.